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 책방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의 방향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특별한 책 한 권을 소개하려 합니다. 바로 박웅현 작가의 8단어입니다. 박웅현 작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광고인입니다. 그는 단순히 상업적인 광고만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작품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생각하게 만들며 때로는 우리 삶의 방향까지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고계에서 쌓은 그의 경험과 통찰은 단순히 제품을 파는 기술을 넘어 사람의 본질과 삶의 의미를 꿰뚫어보는 능력으로 발전했습니다. 박웅현 작가는 책은 도끼다와 다시, 책은 도끼다를 통해 독서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전했고, 인문학으로 광고하다를 통해 창의성과 소통의 기술을 나눴습니다. 그는 늘 거기에 있지만 미처 눈여겨보지 않았던 것들에 시선을 주어 매일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진짜 사는 재미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8단어는 바로 그런 그가 인생의 선배로서 우리에게 전하는 삶의 지혜입니다. 이 책은 2012년 가을 박웅현 작가가 20여 명의 20, 30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강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그가 마주한 젊음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높은 연봉. 사회가 제시하는 성공의 기준은 명확했지만 정작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에 대한 답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박웅현 작가는 이러한 젊은이들에게 인생을 대하는 태도와 방향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8개의 단어로 압축했습니다. 자존, 본질, 고전, 견, 현재, 권위, 소통, 인생. 이 8개의 단어는 각각 독립적인 주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무엇을 삶의 중심으로 두고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자존입니다. 자존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작가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가치가 바로 자존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명문대를 나왔는가, 대기업에 다니는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가. 하지만 진정한 자존은 그런 외부의 잣대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옵니다. 우리 교육은 아이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에 기준을 두기보다 기준점을 바깥에 찍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할 때 시작됩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남들보다 뒤처져도 자신의 가치를 믿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본질입니다. 본질은 사물의 겉모습이 아니라 핵심을 꿰뚫어보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정보와 자극 속에서 살아갑니다. SNS, 뉴스, 광고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화려한 겉모습 뒤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놓치기 쉽습니다. 작가는 본질을 보는 눈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유행을 쫓기보다 변하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보다 그 과정에서의 진정성을 중요하게 여기라고 합니다. 본질을 아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고전입니다. 고전은 시간의 검증을 통과한 지혜의 보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전을 어렵고 지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전 속에는 수천 년을 거쳐 온 인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민, 아픔, 기쁨은 사실 수천 년 전 사람들도 똑같이 겪었던 것들입니다. 고전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옛날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선배들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어떤 실수를 했고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고전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통찰을 얻고 인생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어는 견입니다. 견은 보다, 바라보다의 의미를 가진 한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본다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고 평범한 것에서 특별함을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매일 같은 길을 걷고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같은 일을 합니다.
그 속에서 모든 것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작가는 바로 그 당연함을 다시 보라고 합니다. 출근길의 가로수, 지나치는 사람들의 표정, 일상의 작은 순간들. 그것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삶의 풍요로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의성도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다르게 생각하는 능력은 새롭게 보는 연습에서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 단어는 현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작가는 현재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매 순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 순간들이 모여 의미 있는 인생이 됩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충실히 살아내는 것이 가장 좋은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단어는 권위입니다. 권위는 우리를 억압하고 자유를 빼앗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가가 말하는 권위는 맹목적으로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권위에 흔들리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사회에는 수많은 권위가 존재합니다. 학벌, 직위, 명성, 나이 등.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그런 외적인 권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권위에 눌려 자신의 생각을 잃어버리기보다 자신만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배울 것은 배우되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단어는 소통입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그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바로 소통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소통은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소통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내 생각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작가는 광고인으로서 수많은 소통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은 진정성 있는 소통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기술이나 화려한 말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소통이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이자 마지막 단어는 인생입니다. 앞에 일곱 단어가 모두 모여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인생은 자존을 바탕으로 본질을 보며 고전에서 지혜를 얻고 새롭게 보는 눈을 가지고 현재를 충실히 살며 권위에 흔들리지 않고 진정한 소통을 하는 그 모든 과정입니다. 작가는 말합니다. 아름다운 인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한 인생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우리 각자의 인생은 다릅니다.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거나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내 선택을 존중하며 그 선택을 답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우리가 얼마나 외부의 기준에 의존해서 살아왔는가 하는 점입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높은 연봉. 이런 것들이 성공의 기준이 되고 우리는 그것을 쫓느라 정작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고 삽니다. 박웅현 작가는 이 책을 통해 기준점을 다시 내 안에 찍으라고 말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가치를 믿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세입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현재에 집중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미래를 준비하느라 현재를 희생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금의 행복을 미루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가는 말합니다. 매 순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내는 것이 가장 좋은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이라고. 이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은 인생의 주체성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타인의 시선, 사회의 기준, 외부의 권위에 흔들립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 선택을 존중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며 그것을 답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인생입니다. 또한 이 책은 소통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그 관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소통입니다.
자신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합니다. 이 책을 통해 깨달은 가장 큰 진리는 인생의 정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작가도 책 전체를 통해 강조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맹신하지 말고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이라고. 인생은 몇 번의 강해, 몇 권의 책으로 바뀔 만큼 시시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항상 정답을 찾으려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하지만 인생에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하나의 정답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린 선택을 정답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실패하더라도 그것에서 배우고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깨달은 것은 자존의 힘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은 정말로 강합니다. 실패해도 남들에게 뒤처져도 자신의 가치를 믿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존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외적인 성공을 거두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기준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본질을 보는 눈의 중요성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와 자극 속에서 살아갑니다. SNS에서는 누군가의 화려한 삶이 펼쳐지고 광고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사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뒤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아니라 그 안의 진정성과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고전의 가치도 새삼 깨달았습니다. 고전은 단순히 오래된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년의 시간을 거쳐온 인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민과 아픔은 사실 인류가 계속해서 겪어온 것들입니다. 고전을 통해 우리는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고 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통해 삶을 대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좌절하고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 일상의 평범한 순간들을 그냥 흘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할 것인가. 모든 것은 우리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박웅현 작가가 이 책을 쓴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성공 비법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작가는 이 책 전체를 통해 한 가지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합니다. 바로 답은 당신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2012년 가을, 작가는 20여 명의 20, 30대 젊은이들과 마주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방향성의 상실을 보았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달려왔지만 정작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가고 있는지 모르는 청춘들.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 살아왔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작가는 바로 그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잠깐 멈춰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작가의 의도는 정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인생은 몇 번의 강해, 몇 권의 책으로 바뀔 만큼 시시한 것이 아니다. 내 이야기를 맹신하지 말고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여라. 이런 표현들은 작가가 얼마나 겸손하게 그리고 진정성 있게 독자들을 대하는지 보여줍니다. 작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독자들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내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발견하고 그것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작가가 이 책을 통해 전하고 싶었던 핵심입니다. 특히 작가는 젊은 세대가 외부의 권위와 기준에 너무 쉽게 휘둘린다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명문대, 대기업, 높은 연봉. 이런 것들이 성공의 절대적 기준이 되어버린 사회. 하지만 작가는 묻습니다. 그것이 정말 당신이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회가, 부모님이, 주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인가? 작가의 또 다른 의도는 인문학적 사고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것이었습니다. 광고인으로서의 경험을 통해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화려한 기술이나 트렌드가 아니라 본질을 꿰뚫는 통찰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통찰은 고전을 읽고 깊이 생각하고 본질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작가는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단순히 성공하는 것을 넘어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랐습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뒤처지지 않는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살. 외적인 성취보다 내적인 성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통찰입니다. 첫째, 행복의 기준은 내 안에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외부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며 살아왔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면 실패자, 대기업에 다니지 못하면 루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그런 외적인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존을 가진 사람은 실패하더라도 남들보다 뒤처지더라도 자신의 가치를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둘째, 현재를 사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항상 미래를 준비하느라 현재를 희생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금의 행복을 미루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 순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내는 것이 가장 좋은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미래는 현재의 연장선입니다.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그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면 그것들이 모여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셋째, 본질을 보는 눈의 힘입니다. 현대 사회는 너무나 많은 정보와 자극으로 가득합니다. SNS의 화려한 삶, 끊임없는 광고의 유혹 속에서 우리는 겉모습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본질을 보는 사람은 유행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아니라 그 안의 진정성을 봅니다. 이런 능력은 인생의 중요한 선택에서 큰 힘을 발휘합니다. 넷째, 고전의 가치입니다. 고전 속에는 수천 년을 거쳐 온 인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민과 아픔은 사실 수천 년 전 사람들도 똑같이 겪었던 것들입니다. 고전을 읽는다는 것은 시간을 초월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은 통찰을 얻고 삶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인생의 주체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거나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내 선택을 존중하며 그 선택을 답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실패하더라도 그것에서 배우고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책은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사실 모든 사람에게 의미 있는 책이지만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첫째, 인생의 방향을 잃고 헤매는 20, 30대 젊은이들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달려왔지만 정작 무엇을 위해 달리는지 모르겠다는 분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다니지만 행복하지 않다는 분들. 남들과 비교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지만 만족을 모르는 분들에게 이 책은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줍니다. 둘째,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께 추천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 책을 육아서 대신으로 삼아 아이를 키웠다고 말합니다.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어떤 가치를 심어줘야 할지 고민하는 부모님들에게 이 책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성적과 스펙보다 중요한 것이 자존이고 트렌드를 따르는 것보다 본질을 보는 눈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셋째, 인생의 중년기에 접어든 분들께도 좋습니다. 어느 정도 사회적 성취를 이루었지만 공허함을 느끼는 분들, 이제까지 달려온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이 책은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자존감이 낮아 힘들어하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린 분들, 실패의 경험으로 인해 자신감을 잃은 분들에게 이 책은 따뜻한 위로와 함께 다시 일어설 힘을 줍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 모든 행복의 시작이라는 메시지가 큰 울림을 줄 것입니다. 다섯째, 창의적인 일을 하는 분들께도 유익합니다. 광고인인 작가가 전하는 창의성에 대한 통찰은 매우 실용적입니다.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는 능력, 본질을 꿰뚫는 시선, 고전에서 얻는 영감 등은 창의적인 작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의미를 찾고 싶은 모든 분들께 추천합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것을 넘어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분들.
자신만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싶은 분들. 이 책은 그런 분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8단어는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는 소중한 안내서입니다. 각자의 8단어를 찾아가는 여정에 이 책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클로드는 AI이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박웅현 작가의 8단어는 단순한 자기계발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선배가 후배들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조언이자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봐야 할 삶의 화두입니다. 이 책은 2013년 출간 이후 5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책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트렌드가 바뀌고 성공의 기준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 현재를 충실히 살아내는 자세, 진정성 있는 소통. 이런 것들은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한 번쯤 멈춰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인생의 기준점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완벽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하고 고민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박웅현 작가가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자신만의 8단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단어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조금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라 책방이었습니다.